문제달인 신혜순입니다. 19년도 2회 제1과목 직업 상담학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펄스의 형태주의 상담 이론에서 제시한 기본 가정으로 옳은 것은 펄스는 인간에 대한 가정을 다음 5가지로 주장했어요. 첫 번째, 인간은 완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인간은 자신의 현재의 욕구에 따라 캐슈탈트를 완성한다. 세 번째, 인간은 전경과 배경의 원리에 따라 세상을 경험한다. 네 번째, 인간의 행동은 그것의 구성 요소인 부분의 합보다 큰 전체이다. 다섯 번째, 인간의 행동은 행동이 일어난 상황과 관련해서 의미 있게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2번이 이렇게 답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 1차 필기에서 많이 나오는 펄스의 인간에 대한 가정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2번. 다음은 어떤 상담 기법에 대한 설명인가? 내담자가 직접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나 개념을 그의 과거 경험이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추론하여 말하는 거, 이거 해석이라고 말한 바 있었어요. 1번의 수용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법이라고 했었고요. 요약은 내담자가 전달하는 표면적 의미를 상담자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는 것이고요. 직면은 내담자가 인정하기 거부하는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 모순점을 파악하도록 하는 기법이 직면이라고 말한 바 있어요. 그 외에도 명료화라든지 경청, 반영, 공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3번. 슈퍼가 제시한 발달적 직업 상담 단계에서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은 우리 이렇게 외웠죠. 문심자와 이 현태의 군이 결혼을 한다. 어디에서? 수포에서.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탐색 및 자아개념 묘사, 심층적 탐색, 그리고 자아 수용 및 자아 통찰, 현실 검증,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처리, 의사결정 이렇게 외우면 문심자 현태이만 외워두시면 그냥 답 그냥 나오는 것이에요. 4번으로 답이 그냥 나오죠. 4번 인간중심 상담에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상담자의 태도에 2차 실기에서 많이 나왔던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공무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 상담에서 상담자의 태도 일공무. 일은 무엇이냐면 일치성과 진실성. 여기 진솔성이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공감적 이해. 그 다음에 무조건적 수용해서 답은 이렇게 쉽게 나와요. 일치성과 진실성은 상담자는 진실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내용도 아주 간단해요. 공감적 이해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내면 세계를 마치 자신의 내면 세계인 것처럼 느껴야 한다. 무조건적 수용은 상담자는 내담자를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외우기 쉽죠? 2차 실기에 많이 나왔던 것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5번. 상담의 초기 단계와 가장 거리가 먼 거. 초기 단계 때 상담의 구조와 상담 어떤 아웃라인을 짜야 되겠죠. 그 다음 목표 설정해야 되고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담 관계 형성, 라포를 형성해야 돼요. 4번에 있는 내담자의 자기 탐색과 통찰은 상담의 중기 단계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에요. 6번. 하렌이 제시한 진로 의사결정 유형은 3개가 있다고 했었어요. 합리적 유형, 그리고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이 있다고 했는데 개인적 책임을 부정하고 외부로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높은 유형을 우리는 의존적 유형이라고 해요. 이번에 투사적 유형이라는 말은 없어요. 하렌이 주장한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에요. 합리적 유형은 의사결정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수용한다. 말 그대로 합리적이니까요. 직관적 유형은 감정을 사용하여 직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결정에 대한 책임은 수용하지만 미래를 위한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이게 직관적 유형이에요. 의존적 유형은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는 것이죠. 아직 2차 실기에 나온 적은 없어요. 7번. 행동주의 직업상담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해당하는 것은 행동주의 상담이에요.
이것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1번이요. 직업 결정 문제의 원인으로 불안에 대한 이해와 불안을 규명하는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행동주의 직업 상담은요. 이 불안 감소와 바람직한 행동을 촉구하는 이런 장점은 있지만 이 불안에 대한 이해와 불안을 규명하는 방법은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2번 문제점은 바로 포괄적 직업 상담의 문제점이에요. 포괄적 직업 상담의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3번은 이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의 문제점이고, 그리고 이 4번은 내담자 직업 중심 상담의 문제점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8번.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를 사용하는 목적이요.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를 사용하는 주요 목적 8개 있다고 했었죠. 미래의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미래가 실제인 것처럼 느끼도록 하기 위해, 계획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심어주기 위해, 목표 설정을 촉구하기 위해, 현재의 행동을 미래의 결과와 연계시키기 위해, 계획 기술을 연습시키기 위해, 진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미미, 미개모, 현계진, 미미, 미개모, 현계진 이렇게 8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요 2개, 미래의 방향을 이끌어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거, 요렇게 요 2 내용 갖다 쓰면 요게 방향성, 요 3개 쓰면 변별성, 요 3개 쓰면 통합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미미, 미개목의 계획 기술을 연습하고, 그죠? 이 목표 설정을 촉구하고, 그리고 요 계획 기술을 연습하고, 진로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 사용하는 목적에 해당되죠. 진로 계획 수정은 해당되지 않아요. 9번. 특성 요인 직업 상담 과정 단계의 순서. 윌리 암슨이 주장한 특성 요인 직업 상담 과정의 단계, 그렇게 외웠죠. 분종진 예상추, 분종진 예상추. 그래서 요거 분종진이니까 티귿 기억 니은으로 가면 되는 거죠. 답은 뭐 쉽게 1번으로 나오죠. 미음의 사후 지도는 추수 지도라고도 했었고요. 예측은 예후라고도 했었고 처방이라고도 했었어요. 답은 1번이다. 10번.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을 위한 3단계 모델. 부처의 상담 3단계 모델 하면 우리 그렇게 외웠죠. 부탐전행, 그래서 탐색 단계, 전환 단계, 그리고 행동 단계 이렇게 외웠어요. 2차 실기에서 엄청 많이 나왔던 것이니까 1차 때부터 철저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부처하면 이거 하나예요. 2차 실기를 위해서 이 부탐전행을 많이 외워보시고 써보시고 해야 돼요. 탐색 단계는 자기 개방, 흥미와 적성에 대한 측정,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 불일치에 대한 해결 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환 단계는 자기 지식을 직업 세계와 연결하며 일과 삶의 가치에 대한 조사,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대한 피드백 등이 이루어진다. 행동 단계는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의 탐색과 정보 수집,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의사결정 등이 이루어진다. 연습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1번과 2번이요. 흥미와 적성에 대한 측정, 그리고 내담자의 자아성과 피드백 간의 불일치 해결, 이거는 벌써 탐색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3번의 목표 달성 촉진을 위한 자원의 탐색은 행동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고, 4번의 자기 지식과 직업세계의 연결이 바로 전환 단계에 해결되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전환 단계의 내용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이 이렇게 4번으로 쉽게 처리되어진다. 11번. 행동주의 상담에서 외적인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방법, 거기 꿰뚫어 보기 보시면 불안 감소 기법, 학습 촉진 기법 있잖아요. 불안 감소 기법은
이 말 그대로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학습 촉진 기법은 적응 행동을 촉진시키는 그런 기법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불안 감소 기법과 학습 촉진 기법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행동주의 상담에서요. 내적인 행동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고 외적인 행동을 촉진시키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 공부하시다 보면 많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적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외웠었어요. 체계적 둔감법, 근육 이완 훈련, 인지적 모델링, 인지적 재구조화, 그리고 사고 중지, 정서적 심상법, 스트레스 접점. 그래서 최근 있는 사정수 이런 식으로 내적 행동 변화 촉진하는 기법 이렇게 했고요. 외적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법으로서 상표 제도, 모델링, 주장 훈련, 역할 연기, 행동 계약, 자기 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혐오 치료, 바이오 피드백, 상모, 주역, 행자, 현바, 상모, 주역, 행자, 현바. 얘는 외적인 행동 변화, 내적인 행동 변화 촉구는 최근 있는 사정수 이런 식으로 외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적인 행동 변화 촉진 방법이니까 상모, 주역, 행자, 현바죠. 그래서 상표 제도 이것이 4번이 답이 되는 것이에요. 12번. 다음 내용에 대한 상담자의 반응 중 공감적 이해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은 공감적 이해 수준이에요. 공감적 이해 수준은 수준 1에서부터 수준 5까지 이렇게 있어요. 일단 저에게 맡겨주신 업무에 대해서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제 소신껏 창의적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상사가 네가 알아서 할 일을 내가 부당하게 간섭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 수준 3에 대한 내용이고요. 2번에 네가 지난번에 처리했던 일이 아마 잘못됐었지. 이거 수준 1이죠. 벌써 딱 보시면 아시겠죠. 3번에 믿고 맡겨준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간섭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불쾌했구나 라는 거는 상대의 그 외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감정까지도 내면적인 감정에 대해서도 정확히 반응한 거기 때문에 바로 이 3번이 바로 수준이 가장 높은 5 수준의 이런 공감적 이해 수준이 되겠어요. 4번에 네 기분이 나쁘더라도 상사의 지시대로 하는 게 좋을걸?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 바로 수준 2에 해당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잘 보시면은 몇 번 처음에는 좀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차례 보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는 거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수준 1이나 수준 5가 많이 나오니까 이쪽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번.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을 구체화한 보딘이 제시한 직업 상담의 3단계 과정. 보딘은 3개라고 했었잖아요. 심리적 원인, 의정, 자식화, 그리고 직업 상담의 3단계 과정, 그 다음에 상담사의 상담 기법 이렇게 했었는데 직업 상담의 3단계 과정은 보탐액변 이렇게 했었죠. 부처는 부탐전행, 보디는 보탐액변, 헷갈리지 않게 학자 이름을 하나씩 집어넣었던 곳이에요. 부처는 아까 했었죠. 부탐전행, 보디는 보탐액변. 그래서 탐색과 계약 설정, 핵심 결정은 다른 말로 중대한 결정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변화를 위한 노력, 이게 바로 보딘의 직업 상담의 3단계 과정이에요. 보탐액변. 그래서 지금 탐색과 계약 설정이요. 내담자의 정신 역동적 상태에 대한 탐색 및 상담 전략에 대한 계약 설정이 이루어진다. 핵심 결정. 내담자는 핵심 결정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성격 변화 등으로 확대할 것인지 고민한다. 변화를 위한 노력. 내담자는 자아 인식 및 자아 이해를 확대해 나가며 지속적으로 변화를 모색한다. 역시 2차 실기에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고요. 14번.
상담 윤리 강령의 역할 및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 2번이 틀렸는데요. 기출문제에서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에요. 지역사회의 경제적 기대에 부응한다 아니에요. 지역사회의 경제적 기대가 아니고요. 도덕적 기회라는 사실이요. 단편적으로 외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상담 윤리니까 도덕적 기대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헷갈리지 않겠죠? 경제적 답이 오답은 나오면 꼭 경제적 기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기대가 아니라 도덕적 기대다. 왜? 상담 윤리 강령이니까. 나머지 1번, 3번, 4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번. 역할 사정에서 상호 역할 관계를 사정하는 방법, 질문을 통해 사정하기, 동그라미로 역할 관계 그리기, 생애 계획 연습으로 전환시키기. 역시 기출문제에서 1차에서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에요. 3번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16번. 다음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 기법이 무엇이냐? 내담자가 전 의사가 될 거예요. 저희 집안은 모두 의사들이거든요. 그랬더니 학생은 의사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물론이지요. 만약 못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담자가 한 번도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의사가 안 된다면 내 인생은 매우 끔찍할 거예요. 굉장히 강박적인 이런 사고 보이고 있죠. 집착하는 태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했었어요.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유형 이렇게 했었죠.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유형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외웠었죠. 단복, 가구원, 단순하고 복잡한 가구원, 단복, 가구원. 그 다음에 영화 볼 때는 양파강, 무비, 양파강 이렇게 외웠고요. 영화 끝나면 문 걸고 잘자 해서 걸고 잘자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이게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유형이라고 했었어요. 단순 오정복, 복잡한 오정복, 가정된 불가능, 구체성의 결여, 원인과 결과의 착오, 무력감, 비난하기, 양면적 사고, 파행적 의사소통, 강박적 사고, 걸러내기, 고정성, 잘못된 의사결정 방식, 자기인식의 부족, 특히 자기인식의 부족은 은유나 비유를 사용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개입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강박적 증세에는 필요한 상담 기법이 무엇이냐? 합리적인 논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뭐 단편적으로 외울 수밖에 없겠죠. 17번. 상담사의 기본 기술 중 내담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가 그 내면적인 감정에 대해 반영하는 거. 내면적 감정에 대해 반영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공감이라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었어요. 4번의 적극적 경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듣는 것이니까 언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에도 주목하면서 듣는 것이죠. 명료하라는 거는 분명히 해주는 것이고요. 그죠? 해석은 아까 했었고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18번.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라고 했어요.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는 우리 그렇게 외웠었죠. 진로 사정, 그리고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1번이 틀렸네요. 그러니까 이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는 2차 실기에도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에요. 내용까지 쓰는 것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생애 진로 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내담자의 직업 경험과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객관적 정보 이런 거. 두 번째, 내담자의 기술과 유능성에 대한 자기 평가 및 상담자의 평가 정보 이런 거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 내담자의 가치관 및 자기 인식의 정도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관식 쓰는 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일단 답은 1번이네요. 19번.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 아까 우리 16번에서 했었잖아요.
그죠?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유형. 그래서 단복 가구원. 그죠? 무비 양파강. 걸고 잘자 이거요. 그 중에서 맨 끝에 있는 걸고 잘자의 자요.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 사동할 때 인지에 대한 통찰을 재구조화하거나 발달시키는 적합한 방법이 무엇이냐? 3번에 은유나 비유를 사용한다. 다시 한번 그래서 내담자가 콕 집어 해설해 보세요. 내담자가 난 미운 오리 새끼 같아요 하면 상담자가 미운 오리 새끼는 나중에 아름다운 백조가 되잖아요. 이게 예시문이라는 거. 20번 진로 상담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2번 좋은데요. 3번에 진로 상담을 항상 집단적인 진단과 처치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항상이란 말도 이거 아주 껄끄럽고요. 집단적인 진단이 아니에요. 차별적 진로 상담은 개인마다 어떤 차별적인 진단과 처치의 차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게 맞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강의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